말도 안 되는 능력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부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능력은 이렇죠. 나는 사색할 줄 알고, 나는 기다릴 줄 알고, 나는 단식할 줄 안다. 이 세 가지 능력으로 말도 안 되는 부자가 된 인물. 하지만 그에겐 힘든 운명이 남아 있었죠. 오늘은 전편에 이어서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테의 남은 부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전편을 못 들으신 분을 위해 아주 짧게 소개하자면 사제집안 아들인 시타르타는 자아를 완전히 버리기 위해 수행의 길을 떠났지만 자아를 버리는 게 아니라 통합해야 함을 깨닫고 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카말라라는 여자에게 한눈에 반하게 되고 그는 카말라를 만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한 생각에 집중하죠. 사색과 기다림이 특기니까 생각대로 카말라도 만나게 됩니다. 카말라는 말하죠. 나랑 만나려면 멋진 옷, 예쁜 신발, 나에게 줄 선물, 두둑한 지갑을 가져오세요. 시타르타는 당당하게 물어봅니다. 어디 가면 얻을 수 있어? 그는 사색이 특기라서 자신이 한 생각을 품으면 카말라가 도와줄 것을 안 겁니다. 그렇게 카말라의 도움으로 상인인 카마스와미 밑에서 상인의 일을 배우며 부자가 됩니다. 이로써 카말라를 매일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부자가 되었죠. 이제부터 시타르타 2부가 시작됩니다. 운명은 그를 어떻게 흔들어 놓을까요? 상인으로 일을 할 때 그는 상인인 카마스와미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것을 보고 어린아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떼일까 걱정하고 상품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을까 걱정하고 심부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정정긍긍하는 모습을 보고 한심하다고 생각하죠. 정작 자신은 실패해도 그만, 성공하면 그렇구나라는 마인드로 마치 장난하듯 사업을 대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죠. 출장을 갔는데 거래처에서 약속을 잊어먹고는 상품을 모두 다른 곳에 팔아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지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타르타는 출장 간 곳에서 향응을 베풀고 아이들에게 동전을 나눠주고 결혼식에도 참석하는 등 오히려 그곳에서 즐기다가 옵니다. 그걸 알게 된 카마스와미는 시타르타에게 돈과 시간을 낭비했다며 화를 내죠. 즐기기 위해 출장을 떠난 겁니까? 시타르타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이요. 카마스와미, 당신 같았으면 구매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을 안 즉시 잔뜩 화가 치밀어서 황급히 되돌아와 버렸을 겁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시간과 돈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자초하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좋은 나날을 보냈으며 배움을 얻었으며 기쁨을 누렸으며 분노나 성급함 때문에 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 추후에 그곳에 방문하게 되면 그곳의 친절한 사람들이 저를 다정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맞아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그 당시에 성급하고 불쾌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데 대한 보답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다 생각하면 말하시오. 언제든 저는 제 길을 갈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서로 간에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합시다. 카말라에게 당당히 요구했던 것처럼 시타르타는 카마스와미 밑에서도 당당하게 말합니다. 헤르만 헤세는 카마스와미와 시타르타를 대조하면서 이런 교훈을 남기고 싶었던 거죠. 손해는 이름이 아니라 배움이 될 수 있으며 경험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손해는 이득이 가려져 있을 뿐이다. 자신이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손해는 진짜 손해로 혹은 이득이 될 수 있다. 제 강의 세상 어디에도 없는 상태 세팅 강의가 바로 이런 걸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실생활에 적용하기가 참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책의 뒷부분에 강을 비유하면서 뒤통수를 때리는 글이 있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주인공인 시타르타도 바로 그 궁극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의 최대 안식처는 카말라의 품 안이었지만 이마저도 이제 아니게 됩니다.
카말라의 시타르타에 대한 사랑이 커지자 더 이상 자신이 알던 카말라가 아니었던 거죠. 그는 사실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 입장에서 보고 있던 겁니다. 관찰자의 입장에선 소유란 의식이 없는데 카말라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시타르타를 소유하려 하죠. 그래서 슬슬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큰 부자가 된 시타르타는 점점 자신이 어린애 보듯 보던 카마스와미 같은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손해에 대한 해석을 길게 보지 않고 짧게 보는 사람으로 돼버리고 말죠.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은 관찰자의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중요성을 부여할 줄 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부러웠던 거죠. 사문으로 살던 시타르타는 자아를 배제하고 관찰자의 입장에서 삶을 살아왔기에 삶 자체에 흠뻑 취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사가 쉽다는 표현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삶의 중요성을 부여한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들이 부러워진 겁니다. 점점 그는 그런 사람이 되어갔고 노름도 하기 시작했죠. 카말라는 점점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신을 소유하려 하고 자신도 삶의 중요성을 부여하려다가 자신의 길을 잃고 만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중요성을 너무 부여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본래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죠. 돈은 중요하지만 돈이 존재의 의미가 돼버리면 자신의 길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죠. 자신과 맞지 않는 일을 하거나 자신을 소모시키는 직업이거나 돈 때문에 행복을 미루는 삶, 이런 걸 선택하게 됩니다. 중요성을 과하게 부여하게 된 거죠. 시타르타의 관찰자 시점은 삶의 중요성이 너무 없었고 이번엔 중요성을 너무 과하게 넣었더니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적당히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매번 외줄타기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아가 있고 이 세상에 있는 한 어쩔 수 없는 걸까요? 하지만 헤르만 헤세는 책의 뒷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법을 제시합니다. 오늘 내용은 좀 길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게 시타르타는 모든 걸 가졌지만 자신의 마음에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곳이 없어졌습니다. 카말라도 더 이상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죠. 그래서 그는 다시 떠나기로 합니다. 자신이 사문이었던 시절로. 모든 걸 버리고 떠나게 되죠. 그 사이 카말라를 마지막으로 봅니다. 그리고 카말라는 임신을 하게 되죠. 시타르타는 도시로 올 때 자신이 깨달음을 얻고 바로 시험이 있었던 그 강가에 다시 도착합니다. 그 시험이란 여자의 유혹이었죠. 그는 그 강의 뱃사공 바주데바와 만나게 됩니다. 오갈 곳이 없던 그는 바주데바의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경청하는 자세에 존경을 하게 되었고 그의 집에 머물며 뱃사공 일을 배우게 됩니다. 시타르타는 어느 날 바주데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헤르만 헤세가 말해주는 힌트가 되죠. 당신도 그 비밀, 그러니까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비밀을 강물로부터 배웠습니까? 그래요, 시타르타.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강물은 어디에나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강에는 현재만이 있을 뿐 과거라는 그림자도 미래라는 그림자도 없다. 바로 이런 것이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시타르타의 전생들도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었으며 시타르타의 죽음이나 범처네로의 회기도 결코 미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으며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현존하는 것이며 모든 것은 본질과 현재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타르타가 말한 건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이 지금이라는 한 지점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즉 시간마저도 이론성으로 보죠. 그래서 강을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하나의 흐름 위에 놓인 것처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한편 노잉이란 책에서는 현재가 미래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현재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취업이 잘 되지 않던 여자가 취업에 관한 만화를 그려서 일약 스타가 되었다. 이러면 시간 순서가 잘 맞죠? 그런데 노잉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스타가 되기 위해 만화를 그렸다. 만화의 소재를 얻기 위해 취업이 잘 되지 않았다. 즉 미래에 내가 이미 존재하며 그 미래가 현재의 선택과 사건을 이끌어 온다는 겁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 노잉 영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시 시타르타로 돌아와서 헤르만 헤세는 시타르타를 통해 시간마저 이론성으로 볼 수 있음을 독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시타르타의 강처럼 우리의 미래는 이미 강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구독자님은 어떤 미래가 구독자님의 현재를 끌어오길 바라시나요? 미래가 현재를 이끈다면 지금의 문제나 실패는 그 미래로 가기 위한 필수 경유주일 수 있습니다. 취업 만화를 그려 일학스타가 된 실제 사례처럼요. 시타르타는 이 진리를 부자가 될 때 활용하고서도 본인이 활용할 줄 몰랐다가 뱃사공 일을 시작하면서 다시 알게 된 거죠. 시타르타는 그렇게 뱃사공 일을 하며 점점 진리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그를 흔들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죠. 카말라는 부처라 불리는 사람이 위독하다는 말에 먼 발치에서라도 그 사람을 느껴보고 싶은 마음에 아이와 함께 길을 떠납니다. 책의 시대가 부처님이 활동하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타르타가 뱃사공으로 일하는 강에 이르게 되죠. 하지만 순간 뱀에 물리게 되고 시타르타에게 구출되지만 독이 이미 퍼져 죽게 됩니다. 시타르타는 아이를 보자마자 자신의 아이라는 걸 알았고 카말라가 죽기 전 확인해줬죠. 시타르타는 세속적인 삶은 모두 겪었고 진리를 알았지만 자신의 아이와의 관계에서 다시 흔들리게 됩니다. 아이는 뱃사공 아버지가 싫었고 도시에서 유복하게 살던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타르타에게 모질게 대하죠. 시타르타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사랑으로 감싼다며 아이를 훈육하지 않았죠. 사실 사랑 안에는 훈육이 포함되어 있는데 시타르타는 그걸 몰랐던 겁니다. 결국 아이는 집을 나가 도시로 도망가 버리고 시타르타는 아이를 다시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있는 아버지들을 배에 태워 보내며 부러워하게 되죠. 헤르만 헤세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한 건 부자가 되는 것도 진리에 다다르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천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진리를 따를 것인가? 천륜을 따를 것인가? 이 질문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이 있을까요? 이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한편 아이가 온 상황을 보면 이번에도 시타르타가 시간에 대한 깨달음이 왔을 때 아이가 옴에 따라 시험이 내려진 거죠. 깨달음을 얻고 도시로 갈 때 여자가 유혹했던 것처럼요. 하지만 이번 시험은 언뜻 볼 때 결과가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시타르타는 또다시 각성하게 됩니다. 그 아이의 삶, 시타르타 자신의 삶, 옆에서 묵묵히 지켜주던 뱃사공 바주데바의 삶, 카말라의 삶, 카마스와미의 삶, 전부 이 강에 함께 있구나. 내가 그들이고 그들이 나이구나. 강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이 모두 한데 어우러져 있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책의 말미에 자신의 옛 친구인 수행을 같이 했던 고빈다와 우연히 만나 말하는 대목에서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부분이 이론성에 대해 잘 말해주는 장면이죠. 이 부분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 세계는 불완전한 것도 아니며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도중도 아니네. 이 세계는 매 순간 완성된 상태이며 온갖 죄업은 이미 그 자체 내에 자비를 지니고 있으며 작은 어린애들은 모두 자기 내면에 이미 백발의 노인을 지니고 있지. 도둑과 주사의 노름꾼의 내면에 부처가 깃들어 있고 바라문의 내면에 도둑이 도사리고 있네. 깊은 명상에 잠긴 상태에서는 시간을 지향할 수가 있으며
과거에 존재하였던,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리고 미래에 존재할 모든 생명을 동치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어. 그러면 모든 것이 선하고, 모든 것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 바라문이야. 따라서 나에게는 존재하고 있는 것은 선하게 보이며, 나에게는 죽음이나 삶이 다 같게 보이며, 죄악이나 신성함이 똑같으며, 지혜로움이나 어리석음이 똑같이 보여. 세상 만사는 오로지 나의 동의, 오로지 나의 흔쾌한 응낙, 그리고 나의 신성한 양해만을 필요로 할 뿐이네. 이것은 나에게는 좋은 일이지. 나를 후원해 줄 뿐, 나에게는 결코 해를 입힐 수 없으니 말이야. 이 부분이 소설에서 말하는, 그리고 제가 앞서 말했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상은 나를 후원해 줄 뿐, 나에게 결코 해를 입힐 수는 없으니 말이야. 만약 지금 손해를 입었다면 그것은 당신의 개성과 성장을 위함이니 이 또한 이득입니다. 지금 이득을 얻었다면 그것은 남을 돕기 위한 발판이 되어 당신의 성장을 완성하니 그 역시 이득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잠재력을 채우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니 그 또한 분명한 이득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성장에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삶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거대한 후원 시스템이 됩니다. 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는 이미 강 어딘가에서 흐르고 있습니다.